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스티그마 님이 다들 안녕하십니까? 대선 이후 시사뉴스 외면하다 종배형이 보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래 오시죠. 걸리셨네요. 그러게. 네. 계절이 변하고 변해서 오셨는데 스티그마님 장기 체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우님 네. 항상 빠르고 바른 뉴스 부탁드립니다. 시선집중 응원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갈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법무부가 맞붙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으로 많이 알고 있는 법안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사건 공개 변론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검수 완박은 선을 넘었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말 그리고 국회 측 변호인의 말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입니다. 네, 각종 논란을 낳은 법안 처리 과정부터 이 법안의 정당성 논란까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때문에 사실 살짝 잊혀진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JB의 깔끔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는 정말로 절실한데요. 정리의 주체는 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둘러싼 공방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고 그 평행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형 변화를 끌어내고 거기서 뭔가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단 시간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조금 전에 더마카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전해주면서 검수완박은 선을 넘었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먼저 스톱 표시 올린 거 아닙니까? 시행령 통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환기시켜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말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는데 검수 완박이 사실은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 또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가운데 헌재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시행령을 바꾸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아니라고 법무부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른바 검수완박법 내용에 등이 있지 않냐, 등. 우리는 그 등에 따라 선 거기 때문에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검수완박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 만든 거다. 논리상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근데 헌재가. 근데 이게 결론이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최대한 빨리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끼할배님이 조금 늦었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깔끔한 평론에 아침 눈이 확 열립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선 이유,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헝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
가까운 것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까지 들어봤는데요. 여야가 완전히 입장이 다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해임 건의안 가결 요건이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과반 찬성이면 되거든요. 민주당 의석만 갖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죠. 하지만 해임 건의안 아니겠습니까? 네. 건의입니다. 건의. 따라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있다. 근데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1도 없다고 봐야 네. 되겠죠. 따라서 정치적 상징 행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냐. 결국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해임 건의안을 매개로 비서고 논란 전국을 더 키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더 부각시키겠다. 뭐 이런 포석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또한 누구나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전략이죠. 따라서 집중 점검할 점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 왜? 저희는 삐딱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오. 그래서 힘듭니다. 네, 좋습니다. 뭡니까? 바로 타이밍인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29일에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기로 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접견과 해임 건의안 처리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결국 해임 건의안 처리의 환경을 일정하게 조성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알맹이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외교 실패 주장은 부분적으로라도 희석이 될 것이고 알맹이가 없다면 뉴욕 외교가 실패했음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민주당이 부각시킬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알맹이 있는 뭔가의 말을 좀 해리스 부통령이 할 수 있느냐 뭐 이거를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거기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한편 어제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이 만났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지점을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예고편이기 때문인데. 예고편. 자, 이 자리에서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뭐예요? 인플레 감축법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한국 자동차 기업을 차별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의 그 말 가운데 밑줄 쳐야 되는 대목이 어디냐면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뭔가 가시적인 결정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어떤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모색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자라는 거잖아요. 너무 삐딱선 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정부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좀 잘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이제 해석차가 있는 거겠죠. 네. 계속 가볼까요? 자, 거의 모든 전문가가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거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발언은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아, 당장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요. 네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의 소득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선 그럼 좋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긴 하는데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담보 방안이라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한테 요구하고 끌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중간 선거 요인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그런 언급까지 해줄 수 있을까? 미국 내에서 다시 또 어떤 그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기서 일단 저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만 찍겠는데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났을 때보다 1cm라도 더 나간 발언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그것이 해임 건의안 처리의 환경을 일정하게 부분적으로나마 조성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과금 플레이어님이랑 라디오 헤드님이 립서비스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느냐 아니냐, 1cm라도 진전된 발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고요. 해리스 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내일 한국에 와서 DMZ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덕수 총리가 어제 밝힌 건데 네. 문제는 이게 백악관에서는 비공개 일정으로 처리를 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비공개 일정을 누설한 거 아니냐. 네. 뭐 국내 언론 일부 이런 보도를 저도 보긴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다른 보도를 좀 챙겨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의 교도통신이 먼저 보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비공개 사안을 먼저 밝혔다고 보기는 힘들죠. 교도통신이 먼저 보도를 했다면. 알겠습니다. 네. 그 점 챙겨보고요. 네.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당사자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네. 해임 건의안 처리의 키도 또 궁금한데 이게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쥐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발의를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본회의에 발의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보고를 하고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보고가 언제 되느냐. 근데 그 보고 이걸 올리냐 마느냐의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라고 하는데 김진표 의장의 답변은 지극히 원칙적이었더라고요. 국회법이 정해진 절차와 이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처리하겠다. 사실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하기 힘들긴 할 텐데 네. 어떻게 할지는 좀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내일 표결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촌철님들의 평가는 조금 엇갈리십니다. 외교 참사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좀 정쟁으로 흐르는 건 좀 무리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소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또 여야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잠시 후 저희가 2부에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볼 테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바이든을 겨냥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XX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몇 언론이 거의 비슷한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편하게 한 얘기의 모든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말이 보도가 됐는데요. 모 대학교 연구소를 포함해 3곳에 분석을 맡겼지만 결과는 각기 달랐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건가요? 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음성 판독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는 건 기대할 수 없게 됐죠. JTBC 보도가 맞다면. 연구소 다 각기 달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건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남는 거죠? 발언 당사자의 기억 또는 주장만 남게 되는데 네. 그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은 아니라고 하고 이 XX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셀프 면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 논란의 당사자가 논란 종결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비서거 논란이 아니라 한미동맹 훼손 시도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도 이 XX에 대한 해명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나도 궁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 XX 했다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의 해명은 나오기는 좀 어렵게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가요? 어제 뭐 인터뷰를 진행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터뷰는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따져먹고 들어가는데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XX 바이든 발언을 했느냐 마느냐는 사실의 영역입니다. 네. 한미동맹 훼손이냐 아니냐는 가치의 영역입니다.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자체로 접근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에서 한미동맹 훼손이냐 아니냐라는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걸 왜 섞습니까? 섞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여성님이 같은 문장인데 어떤 건 기억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날 수 있나요? 선택적 기억력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기억이 필요한가요? 녹화가 돼 있는데요 해주셨는데 지금 JTBC 보도는 뭐 다 연구소마다 해명이 달랐다 이런 거고, 초콜릿은 달콤해님은 자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누구를 진상규명한다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이 또 진상규명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서 묶음이 되고 어떤 거는 또 분리가 되고 이런 느낌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언어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긴 합니다. 네. 네, 이런 촌철님들의 의견 전해드리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간밤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수원지방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석 대를 제공받는 등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이거거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서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대가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아태평화위라고 줄여 부르죠. 여기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 그 결과가 뭐냐? 북한의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 약정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역시 가장 주목할 점은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 한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까지 확장돼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관심사죠. 검찰의 칼날이 거기까지 갈 것이냐. 수사 네. 확대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쫙 깔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중간고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사이에 어떤 단체가 등장을 하냐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협회에서 2018년 11월에 경기도와 함께 북측 고위 관례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행사를 벌였다는 건데 여기서 두 번째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가로 연결을 해줬다라고 하는 북측 상대방이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관계가 그냥 이화영 쌍방울 여기로 한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행사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또 경기도와는 어떻게 이야기됐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와는 또 별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지금 뒤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거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 좀 그 점검이 필요한데 네.
요거는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 사법논담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사법논담 오늘 아침 8시 반에 유튜브로 이어지니까요. 많이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근데 또 하필 오늘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 데뷔하는 날이더라고요. 네. 네, 좀 타이밍이 교묘하긴 한데 어쨌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것도 조금 지금 주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건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혀 봐야 없겠죠. 되거든요. 예. 이게 뭐 의정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데뷔하는 날이다. 키워드는 민생이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중점 처리 법안 7개를 이제 그 고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던데요. 자,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